칼슘은 단지 심장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심장 근육 움직이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체 모든 세포들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곤 하죠. 다시 태어날 때 예전에 있던 그 유전자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새로운 유전자가 탄생할 때, 복제될 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새로운 세포에 온전히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는 죽지 못하고 변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항상 그 변이된 세포들이 에브리데이 생성돼요. 5,000개든 10,000개든 20,000개든 생성돼요.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변이된 그런 세포들을 다 킬러 세포가, 면역 세포들이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칼슘 레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 변이된 세포들은 더 많아지죠. 5만 개, 10만 개, 20만 개 더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다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된 세포들이죠. 그 돌연변이 된 세포는 우리 몸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끝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요. 항암 치료 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약들, 수많은 주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돌연변이 된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 항암제가 개발되고 또 FDA에서 승인받아서 사용되었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암을 죽이는 그런 항암제는 없어요. 대부분 FDA에서 항암제 등록할 때 그 암의 20에서 30% 요 정도만 효과가 나타나도 항암제로 등록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왜 걸릴까? 암이 왜 걸릴까요? 가장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우리 칼슘이 없으면 그런 장기 운동도, 겉모양의 이런 운동도 부족하지만요, 이 내장 기관의 그 자율신경 운동은 더 부족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먹지만,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자율적으로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다 자율적으로 소화시키고 배설시키는 거죠. 그게 다 다른 많은 바이타민이나 미네랄도 있지만 칼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뼈에다가 세이빙 해놓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거는 칼슘이 떨어져서 그래요. 칼슘이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암 환자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3분의 1 산소 공급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없어져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죠.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체온이 36도 이하예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잘 공급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만 올라가면, 1도만 올라가면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약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항암제라는 키모테라피 독약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간에서 그런 독약들을 분해를 하는데 칼슘 소모가 엄청 많아진다. 칼슘 소모가 많아지니까 점점 다른 정상 세포들도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상 세포들도 유전자들이 변이가 돼요. 우리 몸에
어렸을 때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새 기계로 설명드리면 컵을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10만 개, 100만 개까지 생산하면 그때서부터는 이런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막 이런데 뭐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교정시키는 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 있어요. 그게 P53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은 우리 유전자를 수호하는 수호자라고도 해요.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P53이 잘못된 거를 파괴시켜서 죽이든가 아니면 교정시키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 P53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 짓도 못해요. 칼슘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칼슘 레벨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그 암들도 다 없어져요. 심플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칼슘을 제대로만 올려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없어요. 칼슘과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혈압, 당뇨, 뭐 근육 질환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뼈가 삭아지니까 칼슘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한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35,000명을 그 3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여자 17,000명, 남자 13,000명인가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의 뼈가 건강한 분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하고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건강한 분이 11년 6개월을 더 사신 거예요. 암 환자분들을 뼈 밀도 검사를 하면 암 환자분들은 뼈 밀도가 다 나빠요. 암 세포에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유사 호르몬이 나와요. 분비를 해요. 요 놈이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을 막 쏟아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공동묘지 보면 파란 불꽃 일군 했죠. 아시죠? 우리 뼈는 칼슘만 들어있지가 않아요. 뼈가 빠져나올 때 그 인이라는 물질도 같이 빠져나와요. 우리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칼슘, 인, 팻, 또 다른 미네랄들이 이렇게 같이 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이 칼슘하고 인이에요. 자,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아침에 굶고 막 일하잖아요. 그럴 때 요 칼슘이 100ml가 필요했어요. 오전에. 그러면 오전 동안에 뼈에서 100ml만 빠져나와요. 오전에 100ml만 빠져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세 드시면 100ml만 안 빠져나와요. 너 조금 이따 더 필요할 거지. 그래서 110이나 120ml가 빠져나와요. 또 오버해서도 빼는 거죠. 그런데 사용은 100ml밖에 안 했어요. 그 10ml는 어떻게 될까요? 독약 칼슘이에요. 그 칼슘은.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잘 결합을 해요. 혈관에 다 석회질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혈관에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생기게 하죠. 그리고 심장에 쌓이기도 하고 근육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육 뭐 50견이다 뭐다 그런 분들, 물론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거의 절반은 석회 물질이 쌓여서 통증 느끼는 분이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 그렇게 돼요. 연세가 그러니까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기만 하면 그래도 오전에 움직일 때 사용되어지는 그 칼슘은 뼈에서 뺏쓰지 않는데,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뼈에서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뼈에서 그 양만 빼면 되는데 그 양을 못 빼고 오히려 무뎌지면서 더 많은 양들을 빼게 돼요. 아마 그 중국 그 영화 배우 중에 이연걸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연걸 씨가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한두 시간 운동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두 시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아침, 점심에 먹은 칼슘을 다 소모하고 나머지 뼈에서 뺏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이 터져버려요. 갑상선 기능이 터지면요, 뼈에서 주체 없이 칼슘이 쏟아져 나와요. 이연걸 씨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60, 70대 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인터넷에. 의사가 5명이 붙어 있어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분들 서울의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캐나다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하지만 국가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공짜로 일하나요? 전부 정부에다가 신청하지. 보통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면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든대요. 근데 요즘은 8천에서 1억이 든대요. 지미 카터가 면역 항암제 주사를 맞고 흑색종에서 풀이하게 됐어요. 면역 항암제는 보통 여러 가지 있지만 지미 카터가 맞은 면역 항암 주사는 흑색종의 64% 정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암이다, 간암이다, 뭐 이런 롱 캔서나 이런 데는 12%에서 15%밖에 반응을 안 해요. 암세포들이. 대신 뭐를 많이 일으켜? 면역 항암제니까요. 항생제 주사를 7배, 8배 이상을 하게 돼요.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런데 그 비용이 지미 카터는 1년에 15만 원을 들었대요. 한국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3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면 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가족이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안 맞힐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암제든 레디에이션이든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년, 50년, 100년 지난 지금이라도 뭐 획기적인 뭐 개발했다고, 뭐 표적전 항암제 뭐 개발했다고 끝이 없어요. 그저 제약사들 배를 부르게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정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 의료 시스템들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소한 병원의 의사가 되면 병원의 수익을 많이 일으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30만 불, 50만 불 받아가려면, 만약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 암세포를 스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바로는 칼슘이면 거의 다 스탑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설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임상을 해본다고. 설암은 보통 고통을 수반하고 말기에는 임파선을 타고 폐까지 들어가. 그리고선 사망하죠. 근데 칼슘을 주입을 하니까 한 달 만에 다 네거티브로 바뀐 거예요. 다시 스탑 시키니까 다시 임파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 모든 세포 내 칼슘의 레벨을 올려주면 건강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뼈의 건강이 정말 우리 전체의 삶의 90% 이상 그 건강을 책임지는 게 칼슘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섭취하면 건강에 아주 연한까지 사실 수 있다. 그 전에 힘들지 않게 사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그 암덩어리의 암세포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한 종류면요, 항암제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그 종류에 딱 맞게 표적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유방암 한 군데만 해도 수십만 가지의 암세포가 종류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집어넣으면요, 싹 오므라드는 놈도 있고 숨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얻어맞고 바로 죽어 나자빠지는 놈도 있고 그래요. 자, 저 덩어리 파란색 안에 저 덩어리 안에 수많은 암세포들이 있는데 보통 아까 그랬죠. 항암제는 암세포의 20에서 30%만 효과 있으면 항암제로 등록해주고 인정해준다. 20% 가지고 안 되니까 항암제를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믹스업을 해요. 믹스업을 해서 여기다가 주사해요. 먹는 항암제도 있지만 주사해요. 어떤 놈이 맞든 맞아서 죽으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빨간 놈이 한 80%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래요. 럭키하다고, 이 항암제가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항암 스케줄은 보통 6번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항암제를 할 때 그 항암제로 12번을 하는데 그 6번에서 항암제가 제대로 잘 안 들으면 다른 항암제로 바꾸죠. 그 밴쿠버에서 대장암 말기에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나이였죠. 한 7, 8년 전에요. 대장암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트라이 해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 개발 단계였었고 임상 단계였었으니까 드렸어요. 2시간 동안 키모를 받고요. 병원을 걸어 나간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다고 oncologist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도대체 뭐 먹느냐고. 정말 건강하게 키모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6번만 받고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믿고 싶고 저것도 믿고 싶고 하니까 의사 말을 믿고 12번 이상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항암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점막이란 점막은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위점막, 장 점막을 다 없애버려요. 장이 하늘하늘하게 얇아져요. 콩국수에 들어있는 오이, 오이 썰은 재채기 하면서 그 오이가 장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장천공으로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항암제로 죽은 거예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로 돌아가세요. 항암제로 더 빨리 돌아가세요. 암은 그냥 저렇게 동그랗게 있지를 않아요. 개처럼 다리를 뻗어 있어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뻗어 있는 게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다 도려낼 수가 없어요. 수술한 다음에 방법은 키모하는 거예요. 다시 나머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항암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칼슘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로운 쌩쌩한 그런 정상성인 세포가 다시 복제될 수가 없어요. 대장암이라고 의사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2달 후에 수술하자, 1달 후에 수술하자 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열었어요. 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전이 됐다고 그래요. 절대 전이 된 게 아니에요. 나올 때 나온 거예요. 이미 칼슘 레벨이 떨어져 있으면 어디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전이 됐다고. 전이 된 게 아니고 나올 때 나온 거라고. 늦게 좀 나온 거라고.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걸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요. 뼈까지 다 전이 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할 때 피 검사해요. 면역세포 백혈구가 얼마나 제대로 있는지, 항암을 받을 수 있는 그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항암제를 투여하면 백혈구건 면역세포가 다 낮아져요. 낮아지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합병해서 더 빨리 일찍 사망하는 거죠. 그렇듯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받고 거의 다 대부분 거기에 얽혀 매이게 되면 병원 생활하다가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